에스파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좋죠. 훈훈하잖아. 우리 안 그래도 분위기도 칙칙한데 남자들끼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남성분일 거예요. 뭐 40, 50대 80%, 30대 35세 이상 55세 미만 80%. 지금 나오나요? 나오고 있어요? 피디님? 노래도 나오나요? 에스파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냐?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와 진짜 이 에스파가 나와서 네. 정말 예쁘고 화려한 이런 거에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댓글에 탁재훈 씨 아니에요? 미래에서 탁재훈 씨가 온 거 아니냐고. 50대 중반 누님도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진짜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렇죠. 우리 은행장과 네. 숲의 은전이 광고네. 광고 맞습니다. 광고? 네. 예, 이거 광고입니다. 이건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국민은행의 광고입니다. 예. 됐나요? 이거 그대로 틀어도 되나?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뭐 그러게요. 우리 국민은행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태 에스파 광고가 하더라라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예. 국민은행 하면은 이 광고 모델을 굉장히 잘 선정하기로 유명한 은행이죠. 과거에 대표적인 게 김연아 선수. 되게 비싼 모델들을 많이 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스파 직전 광고 모델이 누구였냐? BTS.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그렇죠. 쓰죠. 거의 레전드들을 이제 광고 모델로 쓰는데 물론 그런데 이제 이 BTS 이후에 광고 모델로 내세운 게 이 방금 보여드린 에스파 걸그룹 에스파였거든요. 에스파도 탑 레벨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에이핑크 에이핑크 언제적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직 거기도 건재한 최장수 걸그룹이라 하여튼 전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요번에 이 국민은행 광고 모델이 되고 나서 와 이런 대단한 그 걸그룹이 있구나라고 라는 거 알았는데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뭐 노래 좋고 뭐 미모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팬들이 많으니까 국민은행 광고 모델로 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파라든 걸그룹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 그리고 특징과 현재 이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업 전략 이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걸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메타버스, 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금융권이 가장 올해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이 디지털을 비롯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슬슬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점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이제 금융주도 메타버스주가 되는 겁니까? 그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아직 힘든 상태다라는 결론을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하기 전에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어떤 걸그룹이냐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2020년 11월 17일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파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튜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다 알 거라고 가정하고. 그런가? 아니 발치기분들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까요? 하시죠. 그런가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어쨌든 SM 엔터테인먼트면 뭐 국내 최고의 그 엔터테인먼트 스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그룹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이 무슨 그 아이돌의 무슨 세계관이야 이랬는데 사실 세계관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H.O.T도 그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고 저는 그냥 핫해서 H.O.T인 줄 알았는데 이 뭐 10대들의 생리 이런 세계관들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파라는 이 걸그룹은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SM 엔터테인먼트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만식이님이 넥스트 레벨 몇 번 하고도 모른다고 하냐. 저는 어떤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세비즈도 네. 있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수만 이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이 에스파의 기획 의도를 미래 세상은 이제 셀러브리티, 그러니까 이 가수와 AI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으로 SMCU, 이게 뭐냐면 SM 컬처 유니버스, 그러니까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작을 열게 될 이 SMCU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걸그룹 에스파를 선보인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계관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인조 걸그룹인데 이 4인조가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4인조가 있고, 이 에스파가 메타버스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아바타가 또 있습니다. 이 아바타니까 실제로는 현실 세계 멤버 4명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아바타 4명 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 걸그룹인데,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 멤버 그리고 가상 세계 아바타 멤버가 이 현실과 가상 세계의 중간 단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감하며 성장해 간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현실 세계 멤버 4인의 각각의 아바타를 I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A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도 아이를 하나씩 만들까요? 아, 그럴까요? 뭐 싸이월드 이런데 아직 있을지도 있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만든. 그래서 이 4명의 현실 세계 멤버 그리고 가상에 있는 4명의 아바타 I가 함께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계 첫 메타버스 걸그룹이다 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데뷔 2년 차에 권순익이가 말한 넥스트 레벨과 뭐 세비지 대성공으로 대상 2개를 수상했고, 예. 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비전을 제시한 올해의 인물 6명에 무려 윤여정 그리고 유재석 방탄소년단과 함께 선정이 된,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신인상, 뭐 대상, 뭐 괴물 신인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BTS도 그 아바타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BTS 군대 가면 활동할 아바타가 있다고 합니다. BTS 이런 얘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니에요. 거기 그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 뒤에 그 조그맣게 귀엽게. 아,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이 BTS는 뒤에서 아바타를 하는데 이 에스파는 그냥 애초에 전면에 이 아바타를 내세운 걸그룹이고, 근데 이 아바타들이 또 살아가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세계, 아까 말씀드린 가상세계인데 이 가상세계를 뭐라 부르냐면은 광야라고 부른다고 해요. 광야. 네. 그래서 이 각 멤버, 이 아이라는 아바타가 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 국민은행이 제 생각에 이 광고 모델로 에스파를 기용한 지점도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라는 이 광야, 이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이 에스파의 메타버스 세계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MZ세대 분들이 또 팬의 대부분일 거네요. Z세대 말고 M세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마도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유튜브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은 이제 KB금융 부회장인데 예. 당시 허인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출연 에스파 만남을 그리게 된, 은행장이 사실 이 광고 모델과 이렇게 같이 이 영상이 나온다? 이건 좀 흔하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 이게 아닌가요? 저기 있잖아요. 좀 중소기업들 사장님들, 좀 자신 있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거나 중소기업. 그 있잖아요. 그 뭐 네. 별이 5개 거기도 그렇죠. 사장님이 나오시고, 땡땡 침대 뭐 그리고 이런 뭐 그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 보면은 중간에 지역 광고할 때 네네. 우리 음식 되게 맛있어요. 네. 이런 거에 주로 나오는데, 우리 허인 행장님, 지금 부회장님이죠. 거기 참.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가상 세계에 은행장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 에스파 팬들 사이에서 이 광야에 국민은행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근데 광야라는 공간이 있어요? 가상 세계 공간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네. 오. 현우 PD 알아요? 가상 광야? 처음 들어봤어요. 현우 PD도 나이에 있어.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국민은행 입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지점 이거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심지어 이 국민은행이 아니라 이 에스파 팬분들이 이 은행과의 어떤 이 광야 그리고 에스파의 콜라보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준다고 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광야에 국민은행 지점 있는 거 아니냐? 지점을 열어주세요라는 의견을 내기도 해서 한때 이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이 광야라는 지점에 우리가 지점을 내면은 어떤 지점장을 뽑아야 되냐 이게 좀 이슈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수만 이제 대표를 닮은 이 지점장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국민은행이 그렇다면 팬분들이 이렇게 원하고 MZ 세대와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지점 열어가지고 거기서 영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네,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금융권의 현재 상황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이런 거 빼놓고 이제 앞으로 생존을 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미 뭐 신입생원이 들어왔을 때 뭐 임명장 수여식을 메타버스에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요 임직원들 뭐 은행들 보면은 막 분기별로 막 지점장들 모여서 회의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건 메타버스 통해서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미 좀 실제 회의를 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고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그러니까 이 금융뿐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비금융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걸 토대로 뭔가 영업을 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게 그냥 사내 행사나 아니면은 뭐 좀 뭐 그냥 임원들 회의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임원회의를 뭐하러 메타버스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줌이나 네.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타버스에 우리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저희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은행입니다라는 아까 권순희 기자가 말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좀 목적이지. 사실 은행들이 제일 바라는 거 뭐냐? 메타버스에 지점 열어서 그 지점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젊은 분들 대상으로 예금 적금도 팔고 대출은 좀 어려워도 뭐 적금도 팔고 아니면은 뭐 좀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펀드 소개도 하고 좀 그런 게 아마 진짜 원하는 걸 텐데 결과적으로 그죠. 우리 얼굴이 칙칙한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구글 에스파 사진이라도 좀 돌려보려고. 현우 PD 이거 좀 그냥 띄워줘요. 우리 얼굴보다 낫지 뭐. 그래서 뭔 얘기가 있지?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지점을 활용하면은 뭐가 좋냐? 당장 인건비 안 듭니다. 인건비 안 들죠. 왜냐 지점에 무슨 인건비가 들어요? 이 가상세계 지점에 인건비가 들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임대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플러스로 MZ세대가 메타버스에 워낙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 잠재적인 어떤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에 지점을 열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유는 바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규정도 없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규정도 없고 그냥 애초에 그냥 미지의 영역인 거죠. 규정상 은행법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융투자업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네네. 곳은 할 수 있는 일이 법규로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정해진 일 외에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네, 없는 네, 게 네. 아니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괜히 독박 쓸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만약에 메타버스 지점에서 뭐 펀드를 팔았는데 이게 문제가 터졌다. 이거라면 바로 금소법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 금소법 시행 이후에 이 대면을 통해서도 가입이 어려운데 이 수많은 서류를 확인하고 투자 정액 체크하고 이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리는데 이 비대면을 통해서 메타버스 지점에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 펀드를 판다? 이거는 나중에 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너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 굉장히 약한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은행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팔 유인이 없는 거죠. 메타버스 지점에서. 그리고 좀 대면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을 보면서 이 고령자분이나 예. 아니면은 좀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의 성향이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원이 아니면 증권사 직원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아 고객님 이렇게 좀 수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예. 근데 이 메타버스 시점 이거는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은행이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금소법 외에도 자금 세탁, 뭐 해킹, 그 제일 예민한 좀 이 개인정보 노출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이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진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로도 비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은행권이 메타버스에서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은 독박 쓰고 민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권순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뭐 은행법, 은행의 규제 체계 자체가 이거 우리가 정한 거 왜 하지 마세요. 이런 규정인데 그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지점을 연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적인 예가 최근에 이 대구은행이라는 지방은행에서 이 금융위원회에 뭘 신청을 했냐면은 우리 은행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스 업무를 허가해 주세요. 라는 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캐릭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적인 예로 카카오 프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카카오뱅크가 이걸 직접 파는 건 아니지만 카카오라는 모그룹이 이 캐릭터 수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뱅크가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예적금에 가입하면은 뭐 카카오 프렌즈 무료 이모티콘을 준다던가. 그래서 이게 명백히 규제 차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기존 은행들이 보기에 좀 간접적으로 이 카카오뱅크도 모그룹의 카카오의 어떤 이 간접적으로 이 규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지점도 좀 이거랑 좀 메타버스 은행 지점도 좀 이거랑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사실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비대면으로 이거를 다 팔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다만 뭐 근데 하지만 이 기존 은행이 진출하기에는 빅테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규제를 조금 뭐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규제 차익으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영업을 할 여지가 있는데 기존의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업권이라는 이 업권법에 의해서 너무 큰 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할 용기가 안 나는 상태라고 볼 상태인 거죠. 네. 예전에 그 우리은행에서 위비라 그래서 네네. 위비 캐릭터 많이 만들었었는데 맞아요. 네네. 그때 저도 그 선물로 몇 개 받았었는데 네네. 그것도 못 팔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못 팔아요. 증정으로 주기만 하고 네. 뭐 팔진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팔려면은 부스 업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스 업무마저도 가능하도록 한 이 영역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은행법이 운영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좀 올해 아마 이 메타버스 지점이 열릴 수도 있는 길이 생길 거다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그 최근에 저번 주 설 전에 이 금감원이 이 은행과 빅테크 관계자분들을 모여서 한번 우리 규제 차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은보 금감원장이 와서 이제 간담회 끝나고 한번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이런 이슈가 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던 얘기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 규제 차익과 마찬가지로 이 은행 업권법이나 세부적인 이 규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메타버스에서의 은행 영업 같은 것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실제로 은행 지점이 메타버스에 열려서 뭐 펀드 같은 뭐 고위험 상품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조금 뭐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그런 좀 이미 뭐 카드사나 카드사가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지점에서 좀 그런 영업을 하는 실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이 워낙 금융권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예. 이 관련 규정이
이거 공백인 거잖아요. 뭐 규정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인데 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좀 그런 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사람이 그쪽에 많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필요도 생기게 되겠죠. 그쵸. 뭐 그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아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선 앞두고 있어서 별로 열심히 일은 그쵸? 안 할 것 같긴 한데. 관심이 딴 데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